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A조 네 번째 경기, 블라비와 개벤저스의 경기 결과입니다. 2대0으로 블라비가 승리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강보람이 멀티골 기록했습니다. 최송용의 세트피스 노트입니다. 원래는 민경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해요. 패스의 판단을 맡겼는데 여기서 나미가 킥인을 할 시에 1번은 직접 타겟을 하고요. 2번은 나미에게 리턴을 주면서 나비가 퍼스트 터치를 잘 잡아놓으면 슈팅까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민에게 땅볼 크로스 내지는 컵백을 해서 승혜가 슈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3번은 승혜를 선택해서 승혜가 미드레인지를 때리는 방법 등이 있었네요. 박진주의 좋은 슈팅이 두 차례 나왔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승현이 앞으로 연결, 여기서 승혜가 끊어내면서 혼전이 펼쳐집니다. 자, 두 사람 사이로 진주가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로빙 슛, 소위 독수리 슛을 시도를 합니다. 아주 과감한 시도였어요. 이날 개벤저스 슈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승현과의 경합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거 좋았고요. 자, 윗그물을 맞았습니다. 보통 윗그물을 맞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리한 각도로 들어갔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진주의 시도가 좋았습니다. 5명의 선수가 볼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승현이 잡았던 볼을 진주가 탈취를 해냅니다. 그리고 뒤로 패스, 나미에게. 나미와 채연의 몸싸움이 펼쳐지는데요. 그래도 채연이 주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 적극성, 특히 몸싸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줘요. 나미가 발재간으로 뒤로 돌립니다. 방향 전환. 여기서 진주도 오프더볼 잘 가져가고 나미도 패스기를 잘 봐줍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개벤이 우당탕탕, 뭔가 팀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장면이었어요. 패스를 잘 투입했고 진주도 잡지 않고 원터치 슈팅. 반대를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진주의 케이스도 지금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야가 평소보다 좁았을 것이고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양질의 슈팅, 유효슛으로 이어지고 안혜경 키퍼의 선방으로 맞게 됩니다. 사실 이날 개벤이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안혜경 키퍼가 안정적인 선방, 요소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개벤 선수들이 용병이나 와일드카드 제도 없이 자체적으로 도전해보겠다고 선언한 이상 박진주 선수는 꼭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경기만 치르고 나갈 선수가 아니고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어요. 개벤의 이 좁은 풀 속에서 이런 선수 영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체 선수로 할 것이 아니라 고정 멤버로 영입했으면 좋겠네요. 강보람의 선취골 장면입니다. 이제는 블라비의 필승조가 되어버린 초임, 보람의 루트죠. 채연이 굴려줍니다. 그리고 초임이 강하게 문전으로 붙여요. 이때 승혜의 포지션도 좀 아쉽죠. 확실히 승현을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벤저스가 오랜만에 발을 맞춰서 그런지 굉장히 엉성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는데요. 허민도 마크가 좀 아쉬웠고 해련 키퍼도 계속해서 불안한 골키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련을 맞았지만 보람의 유효 슈팅으로 애초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보람의 최종 골로 인정이 됐고 또 초임의 어시가 됐죠. 그리고 허민 선수도 이 스핀되는 공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결국 굴러 들어가면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임과 보람, 계속해서 이 패턴으로 득점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해련의 불안한 골키핑이 이어지는데요. 혜경 키퍼는 참 노련하게 높게 깊게 골킥을 잘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개벤의 엉성한 수비 조직을 흔들었거든요. 승혜도 글쎄요, 예전 같으면 낙구점 잘 찾아 들어갔을 텐데 또 해선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낙구점 못 찾고 크게 바운드 되는 볼. 채연의 적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정도는 키퍼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발끝에 채연이 건들게 되면서 다리 사이로 흐릅니다. 역동작에 걸렸지만 해련이 필사적으로 캐치를 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해련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 이슈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훈련이 부족할 때 부상이 생기거든요. 저는 개벤의 오랜만에 뛴 경기력을 보고 훈련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저앉았어요. 누가 야구방망이로 친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한 무릎은 아니었고 종아리 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자, 블라비 벤치에서는 오히려 찬스였습니다. 이제 민경 선수가 키퍼로 들어가게 됐고 키퍼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무조건 다 때린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이 슈팅을 때려내진 못했어요. 블라비도 나름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민경으로 바뀐 골문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요. 보람이 시작을 합니다. 날아오는 허민을 가볍게 제끼고 또 남이 상대로 페인팅 외쪽으로 살짝 모션 줬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벗겨냅니다. 두 명을 연달아서 제치고 오픈 찬스 과감하게 슈팅을 합니다. 지난번 이유정 선수도 오픈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람의 슈팅은 다소 빗나갔지만 이 과감성, 용기, 골게터라면 이런 찬스에서 슈팅 하나 때리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덕목인데 보람 선수의 과감성이 돋보였어요. 한초임의 골포스트 맞는 슈팅이 나오는데요. 자, 개벤은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승혜가 다소 의미 없는 롱볼을 많이 때렸어요. 이 5대5 볼을 허민이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보람이 떨궈주고 여기서는 초임이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슈팅 모션을 바로 취하고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잘 날아갔어요. 코스도 좋았고 구석을 찔렀습니다만 골포스트. 한초임, 이승현 동반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강한이 트리오가 주축이 된 건 사실이지만 블라비의 팀플레이도 그렇게 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초임이 중거리 슈팅, 미드레인지 능력 보여줬어요. 초임 보람의 필승 패턴 반대편에서도 전개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채연이 굴려주고 초임이 안쪽으로 붙입니다. 사실 이 패스 코스는 승혜한테 읽힐만 했는데 이날 승혜가 좋지 않았어요. 완전 자동문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처리 못하고 흘려버렸고 보람에게 결정적인 찬스. 보람도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했습니다만 민경이 선방을 잘합니다. 자, 여기서 초임의 세컨볼 집중력이 참 좋았죠. 흘러나온 볼을 바로 슈팅을 하게 되는데요. 골대 위로 뜨긴 했습니다만 마무리까지 좋았어요. 이날 개벤의 패스워크, 찬스 메이킹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나왔던 희귀 장면입니다. 승혜가 나미에게. 나미가 이날 경기 나름 플레이메이커였어요. 물론 이제 돌파 위주, 우당탕 압박 위주로 전개하긴 했습니다만 패스가 나온 장면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개벤의 팀 컬러기도 하죠. 여기에 진주, 허민, 나미, 해선까지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이 피지컬 바탕으로 충분히 블라비를 더 괴롭혀줄 수는 있었을 텐데요. 어쨌거나 나미가 소유하고 한번 제껴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보람과 승현도 몰려 있었어요. 이쪽 에어리가 비어있는 상황. 진주가 여기를 공략하면 참 좋을 상황이고 나미가 수루 패스를 시전합니다. 볼이 잘 갔는데 민 선수가 잡지를 못했어요. 허민이 분명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데 제자리에 서 있다가 발을 뻗어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볼을 따라서 잔스텝을 친다고 하죠. 치면서 본인이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그 스텝에 맞춰가면서 볼을 따라가야 되는데 멈춰있다 잡으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서 터치만 잘 가져갔다면 직접 하포스트 슈팅 노릴 수도 있고 더 이타적으로 완벽한 찬스 메이킹 하려면 진주에게 내줬으면 진주가 들어오면서 완벽한 피니시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골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진주에게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혜경이 채연에게. 채연이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승현을 봤던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차야 되는데 패스도 약했고 방향성도 좋지 못했어요. 완전히 진주에게 한 숟갈 떠먹여주는 셈이 됐습니다. 땅볼 크로스가 된 셈이었는데 자, 여기서 왼발로 과감하게 갔으면 됐는데 진주도 약발 이슈가 좀 있을까요? 좀 불안하게 터치를 가져갑니다. 슛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셈이 됐는데 의도가 어땠을까요? 여기서 왼발로 쳐놓고 아마 슈팅을 오른발로 가져가려던 것 같은데
뭔가 첫 경기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좀 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애매하게 터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경키퍼가 쉽게 잡았습니다. 보람의 찬스 메이킹 두 장면입니다. 각각 채연과 주리에게 완벽하게 열어줬죠. 이날 다소 부진했던 블라비의 경기력, 보람이 진짜 하드캐리 했는데요. 자, 여기서 두 선수 사이로 들어가는데 승혜가 이날 수비력 상당히 부진했는데 채연을 전혀 신경을 못 써요. 채연이 영리하게 오프더볼 이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나미를 달고 쭉 계속해서 침투하는 보람. 자, 승혜가 여기서부터 계속 볼에만 지금 시선이 가 있죠. 여기서도 딸려 나오면서 완벽한 노마크를 허용하고 말아요. 보람도 적절하게 패스 시전. 여기서 혜선이 또 생각나게 되는 거죠. 승혜선 듀오도 역시 리나 유빈처럼 영혼의 단짝인데 혜선이 보통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 빠른 발과 헌신적인 수비력으로 커버를 하곤 했는데 그녀의 부저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채연 완벽한 상황 맞이했고 슈팅 스윙도 가져갔는데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어요. 헛발질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장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루즈볼 발생, 보람이 가장 먼저 볼을 차지합니다. 이날 경기 내내 집중력도 보람이 제일 좋았어요. 진주 상대 볼 경합 상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겨내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처럼 주리도 오프더볼 잘 가져가요. 이 상황에서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승혜도 선택을 했어요. 이쪽을 가로막는 선택. 하지만 역시나 광활한 뒷공간 열리고 나미와 승혜의 조합이 혜선 승혜만큼은 역시 호흡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미도 글쎄요. 폼이 아주 좋을 때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데인마크가 좀 아쉽죠. 여기서도 적절하게 패스 시전하는 보람. 이번에는 주리에게 왔어요. 주리가 통산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모처럼 그리고 지금 1대0 리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골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원터치 슈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또 다른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두 장면, 채연과 이주리였죠. 자, 민경 키퍼가 무려 5개의 선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히려 키퍼 포지션이 더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승혜가 여기서 볼키핑 그리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데 너무 쉽게 볼을 뺏겨요. 이날 승혜 선수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보람이 빠르게 왼발 슈팅 시도, 민경이 선방을 해냅니다. 블라비도 필드 플레이는 잘 안 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트피스 찬스들을 노렸습니다. 특히 초임, 보람, 이 필승조가 또 가동이 되는데 패스를 하고 보람의 슈팅, 이번에는 민경이 배로 복부로 막아내게 됩니다. 어느 부위로 맞건 사실 상관은 없죠. 또다시 이어지는 코너킥, 여기서는 좀 강하게 안쪽으로 아마 채연을 겨냥했던 것 같은데 승혜가 자책골 위기였습니다. 건드렸는데 민경이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민경은 사실 이때까지 무실점이죠. 이 실점은 혜련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면, 외곽에서 나미와 보람의 대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45도 슈팅,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점프를 하면서 두 손으로 선방을 하는 민경. 생각보다 날렵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계속해서 왼쪽 사이드 공략, 땅볼 크로스 시전하는데 1차 선방 발로 막아냅니다. 2차 세컨볼을 주리가 결정적 슈팅으로 가져가는데요. 이 반사신경,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한 손으로 팔을 뻗어서 막아내는 김민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키퍼로서의 보직 변경 해도 될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 골 차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블라비, 마침내 추가골을 기록하는데요. 승현의 발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모처럼 승현이 직접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이게 됩니다. 자, 킥을 하게 되고, 자, 이게 3쿠션이 걸려요. 이쪽 포스트 맞고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리고 보람이 앞으로 딱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선상에 있었죠. 승혜와 보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람은 집중력을 가져가고 승혜는 확실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감각 측면도 그렇고 훈련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람은 쇄도를 잘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나미가 쥐가 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되고 승혜는 눈물을 흘리고 다들 심각한 표정이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는 최성룡의 얘기.
이거 데자뷰죠? 아나콘다를 맡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굉장히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대0으로 블라비도 사실 경기력이 좋진 않았지만 강보람이 캐리하면서 또 안혜경이 모처럼 클린시트하면서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블라비는 이제 1승 1패가 됐어요. 자, 방송 말미에는 제작진과 최성룡, 하석주 위원장까지 좀 심각하게 조혜령 키퍼가 다음 경기 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2주 걸린다 이런 대화도 나눴고 결국은 이 물음표, 이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박진주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을 할지 그게 좀 베스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설이 돌아올 만한 시간이 충분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 평점입니다. 안혜경 6.5, 최연사, 한초임 6, 이승현 6.5, 강보람 9점의 MOM, 이주리 3, 최진철 감독 5.5점입니다. 조혜련 3, 김민경 6점의 민트별, 오남이 5.5, 박진주 5, 김승혜 3, 허민 4, 최송룡 감독 4점입니다. 강보람 선수 통산 10호 골 달성합니다. 10경기에서 10골에 3어시, 순도가 높고요. 그리고 최근 2경기 5골을 몰아치는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G리그 득점 선두죠? 블라비가 좋지 않았어요. 3연패를 하고 있었고 침몰 중이었는데 여전히 팀 경기력은 좋진 않았죠. 또 오랜 공백을 깨고 온 개벤을 상대한 거라 크레딧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결과물 1승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강보람이 팀을 구해냅니다. 한초임 선수 5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합니다. 8경기에서 2골에 3어시. 그동안 도움이 없었는데 G리그 들어서 2경기에서 3어시를 역시 몰아치면서 도움 1위입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초임 보람의 이 확신의 득점 루트를 발견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필드 플레이가 썩 좋지가 못해요. 패스워크도 그렇고 본인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 좀 다부지고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블라비의 하그리브스, 유리몸답게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쉽게 넘어지고 좀 부실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좀 더 코어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나미 선수 30경기 출전 달성합니다. 오나미가 30경기를 치렀다는 얘기는 개벤도 30경기를 치렀다는 얘기죠. 파일럿부터 데뷔를 했고요. 16골에 5어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나미와 개벤, 무관인 것은 물론이고 토너먼트 진출도 한 번도 못하는 굴욕을 맛봤거든요. 리그와 지금 인연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컴백한 G리그에서도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남은 일정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것이 컵대회 4강 2번 했다는 거? 하지만 강등 2번에 방출 1번. 성적도 좋지 않고 실제 지금 경기력도 좋지 않아요. 앞으로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보람, 승현, 주리 선수까지 10경기 출전 기록 달성합니다. 슈퍼리그 4회 때 나란히 데뷔를 했죠. 첫 경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토너먼트 진출 4위로 마무리를 잘했고 또 컵대회 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 한초임까지 어셈블을 하면서 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상대가 월클이었고 1라운드 발라에게 아주 시원한 승리도 거뒀었죠. 하지만 슈퍼리그 5회 6위 다이렉트 강등, 그것도 5대0의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력이 매우 아쉽습니다. A조 순위표입니다. 국대패미 2승으로 선두. 2위는 블랍인데요. 액션이와 1승 같고 골 득실차도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2위가 됐습니다. 마침 다음 경기가 블랍이 대 액션이에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고요. 개벤저스는 1패를 했습니다만 이미 2패를 하고 있는 탑걸에는 앞서서 4위입니다. 다만 개벤저스가 남은 3경기에서 과연 1승을 할 수 있을지도 냉정하게 지금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지. 이대로 가면 아나콘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블라비 개벤의 상대 전적입니다. 블라비가 이번에 승리하면서 3승 3패, 이 클래식한 매치 동률을 이뤄냈네요. 감독들입니다. 컵대회 이후에 오랜만에 붙은 두 감독, 이번에는 최진철이 승리하면서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강보람이 2골, 한초임이 1어시 기록했습니다. G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강보람이 2경기에 5골, 2.55골의 순도를 보이면서 선두, 유정하얀이 3골씩 기록 중입니다. G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한초임이 2경기 3어시를 기록하면서 선두, 나미에가 2개로 2위입니다. G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보람이 5개로 1위, 공동 2위가 많아요. 유정하얀, 미혜승이 초임까지 3개씩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가 27골로 선두, 강보람이 프론트 페이지 나왔네요. 10경기에서 10골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가 14개로 선두고요. 한초임이 3어시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이 그룹 내에서는 심한 다음으로 빠른 페이스 보여주고 있어요.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나티, 사오리, 이현이까지 32개로 선두권 형성. 강보람이 13개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한초임이 5개 기록하고 있는데 블라비의 전통을 잇게 됐어요. 많은 선배 선수들, 동주, 수아, 하나, 또 채연까지도 5개 기록한 블라비 선수들이 많은데 초임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최진철이 36경기 19승째를 올리네요. 이제 20승까지 1승 남았고요. 최근에 3연패, 그리고 많은 실점을 하면서 정말 좋지 않았는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한편 최송용 감독의 흐름은 정말 좋지 않죠. 7연승을 하다가 이제는 6연패 중입니다. 최다 연패를 계속 갱신 중이고 개벤의 상황을 보니 연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팀 성적입니다. 개벤은 30번째 경기였는데요. 액구월 다음으로 4호 30번째 경기였는데 16패째가 됐고 또 3연패 중입니다. 이 연패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블라비는 13승째를 챙겼고 무엇보다 3연패,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끌어냈어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블라비는 13승 5무째가 되면서 승점 3점 추가. 거기다가 얼마 만에 클린시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경기 동안 엄청 실점을 많이 했는데 모처럼 클린시트, 그리고 골만 2골을 추가했습니다. 개벤은 승부차기를 가장 많이 한 팀이죠. 이게 신무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승부차기에서 8승을 했습니다만 이 차트 내에서는 이제 순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골 득실 차도 아나 다음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 두 팀이 최하위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것 같고요. 자, 골대녀를 제법 오래 다루다 보니까 이런 실망스러운 회차, 실망스러운 경기도 목도하게 되는군요. 여러모로 참 안타깝습니다. 더 흥행 요소가 있었고 더 재밌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벤저스 선수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이런 시행착오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근본적으로 방출 제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방출팀 중에서 발라드림만 그래도 제대로 전력을 회복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왔고 개벤과 아나는 그 공백기에 매우 허덕이는 모습이에요. 선수풀도 구조적으로 좁은 데다가 본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골대녀만 바라보고 계속 축구를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환경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또 꼬리를 잇는 질문은 11팀이 그럼 필요할까라는 데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11팀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가 없고 11팀을 운영하려면 방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방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11팀을 만든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공생관계인데 방출제도가 없다면 10팀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르렀어요. 처음으로 이제 팀의 해체라던가 팀의 합병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만들어진 11개 팀은 무조건 유지돼야 된다. 그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됐든 창단이 됐다면 11개 팀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기조였다면 이번을 기점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와일드카드 제도 혹은 용병 제도라는 것도 쉽게 변형하거나 없앨 수 있다면 방출 제도에 목맬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골대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나름의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쫄깃함을 선사하고 하위권 팀들에게 동기부여, 부정적 요인이지만 주는 것도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G리그 체제에서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11팀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회차였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요. 블라비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1승이라는 결과물이 가장 중요했던 블라비였고요. 다음 경기는 액션이전입니다. 열세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이겨낼 수 있다면 2승 1패.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또 남은 경기가 그럼 탑걸전이 되는데 3승 1패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블라비가 액션이에게 지게 된다면 1승 2패. 마지막 탑걸과의 경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치를 수도 있어요. 개벤저스는 선수단 구성부터 어수선한 상황이죠. 조혜련 키퍼가 일단 결장이 유력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 공백을 누가 메울지. 박진주 선수가 한 경기만 뛸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 영입을 통해서 고정 멤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풀도 좁은데 이만한 재능을 가진 자원 영입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혜선이 바로 다음 경기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부상 회복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 가지 모르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개벤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안타까움도 있고 실망스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개벤과 최성용 감독이 잘 헤쳐나오기를 또 바라는 응원의 마음도 있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